결국 전이 재발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는 가장 먼저 이걸 막 떼어내고 제거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암에 딱 걸리게 되면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보통 아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사실 암 자체에 대한, 이 단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로 들일 수밖에 없고, 또 금방이라도 내 몸에 다 퍼져서 전이 되고 우리 온몸에 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암이라는 것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는 가장 먼저 이걸 막 떼어내고 제거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왜 암에 걸렸을까라는 나의 생활 습관, 내 몸의 환경을 살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암은 떼어내고 또 수술을 하고 약을 써서 줄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전이 되고 재발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 전이 재발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고 암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한 가지 단순한 조건이 암을 생기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환경,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암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식습관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자연식에서 얼마나 멀어진 가공식, 또 조리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고 신선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첫 번째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했는지, 좌식 생활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운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호흡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암은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니까요. 나의 호흡 체크, 산소 농도, 내 몸에 얼마나 산소가 잘 공급되고 내가 잘 호흡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굉장히 좁은 사무실에서 특히 그 에어컨 청소가 되지 않은 그 에어컨 바람을 직격탄으로 맞은 것이 큰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흥미나 보람이나 이런 것을 느껴서가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이렇게 유명한 이런 곳들을 많이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을 고치는 것은 여러 지도를 물론 잘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 내가 내 안에 의사를 깨워라, 이런 말도 있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회복됐을 때 내 몸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와 또 자율신경의 바른 작동으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결국 암도 사라지고 전이 재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나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꼭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유전 문제가 아니라 대사의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약 5,000쌍의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2.5%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98% 정도는 각자의 어떤 생활 습관, 또 환경적인 요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전혀 다른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암은 특정 유전자가 발현돼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몸의 환경, 특히 암세포는 바르브루크 효과에 의해서도 저산소 환경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인 대사를 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이렇게 세포의 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암세포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완치가 돼서 전혀 다른 몸,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자연과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의 좋은 음식을 먹고 자연과 어우러져
이루어져서 지내기만 했는데도 그냥 암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마음가짐 상태를 굉장히 긴장하며 완벽주의적으로 살았던 그런 마음가짐 상태를 아예 그냥 180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삶의 환경을 바꿨을 때 이제 암이 사라진, 또 완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로는 유전자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환경, 후성 유전학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신뢰를 얻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암은 유전이 아니라 대사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무엇인가요? 요즘은 이제 암 사망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죠. 이 암 생존율은 일단은 조기암에 의해서, 또 이제 작은 수술을 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수술에 의해서도 5년 이상의 암 생존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암에 걸린 분들이 다시 또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됐죠. 자궁암에 걸렸다가 간암에 걸렸다가 또 난수암이 되기도 하고, 뼈암이 되기도 하고, 전립선암과 뼈암을 차례차례 걸리기도 하고, 폐암과 뼈암이 같이 전이가 돼서 걸리기도 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으로 인한 초기 생존율, 5년 이내 생존율은 현재 매우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 전이 재발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한 번의 수술, 몇 번의 항암 치료로 인해서 암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암은 몸 전체 환경이 바뀌고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어떤 사고 패턴이 바뀌었을 때 암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의 암 종양만 떼어내는 국소 질환적인 치료로는 암은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국소 질환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특정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환경, 몸 전체의 전신 질환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암 종양 수술을 끝냈다고 해서 그걸로만 다 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다시는 암이 커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저기 가도 내 몸에 암의 종양 줄기세포가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라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종양 줄기세포는 커지지 않거든요. 환경이 됐을 때 암 종양 줄기세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